말이 앞서는 사람은 내뱉고 나서 꼭 후회를 하게 된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농담이라고 둘러대도 이미 상대방은 곧이 곧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뱉은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이 있다. 실수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큰 파장이 있기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꼭 명심하고 기억하기 바란다. 첫 번째, 나의 힘든 이야기.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공감이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말하고 나면 왠지 조금은 괜찮아진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라. 정작 이야기하고 나서 어려운 일이 해결된 적이 있는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받으면서 해결됐다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닌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이나마 위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게 반복해서 위안을 받으려 한다. 하지만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힘든 이야기도 말하지 못하면 그게 깊이 있는 인간관계냐고 반문하며 속 얘기 안 하는 게 친구인가? 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아직도 나이 먹고 환상 속에 살고 있는가? 친구든 지인이든 그들은 내가 아닌 남이다. 힘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나 더 깊은 유대감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얼마간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라는 것은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털어놓은 힘든 이야기가 어느 날 약점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동지가 된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 내가 또 다른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힘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쟤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때도 그러더니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하며 충고 같지 않은 충고를 할 수 있다. 힘든 상황과 이유는 그때와 전혀 다른데도 말이다. 위로 내지 해결책을 듣고 싶었던 건데 졸지에 인생 낙오자가 돼버린다. 어느 날 말한 나의 힘든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새겨주게 된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다면 차라리 전문가에게 말해라. 지인이나 친구보다 편한 마음이 들진 않겠지만 올바른 해결책이나 감정 챙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내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 감정을 시간을 가지고 정성스레 읽어주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두 번째, 남의 이야기, 남의 험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 험담을 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란 생각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칭찬 역시 칭찬받는 대상이 앞에 있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듯이 험담은 더더욱 안 된다. 100% 칭찬하는 좋은 마음으로 말을 꺼냈다고 해도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보태서 당사자에게 다른 뜻으로 말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칭찬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건전한 비난을 할 때는 당사자 앞에서 바로 하라. 흔히 직장이나 지인, 친구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험담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엔 혹시나 귀에 들어가진 않을까 조심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통 지인이 아닌 사람의 험담은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차피 듣고 있는 상대는 험담의 주인공의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쉴 새 없이 말하는 것이니까. 험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사실도 모른 채로 말이다.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듣고는 있지만 그런 지인들이랑 어울리는
너도 별로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인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친구라면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좋게 보일 리도 없다. 어딘가에선 내 험담도 저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결국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은 험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 특정인 험담을 할 시간에 차라리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말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훨씬 건전한 방법이다. 세 번째, 자랑하지 말라. 자식 자랑, 돈 자랑 등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자랑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다. 왜 그럴까? 진짜 친구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다. 그건 바로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과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기업 회장을 질투하진 않는다. 원래부터 나와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큰 사람이니까 말이다. 주변에 불우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 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과 비슷한 보통 사람들이 잘 되거나 성공하는 걸 보면 신세한탄을 하기도 한다. 예로 들어보자. 갑과 을은 친구 사이인데 둘 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갑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방향으로 목표 설정을 했지만 을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방향 설정을 하지 못했다. 둘은 만나거나 전화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친한 친구이니 갑은 을에게 삶의 목표와 계획을 이야기했고 갑은 자신의 목표대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다. 을은 갑을 부러워했고 그럴 때마다 을의 장점과 재능을 이야기해주며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을은 안 될 것 같다며 부정적인 말을 했다. 갑은 그런 친구가 안타까워서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갑은 종교 안에서 힘을 얻자는 말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을은 갑에게 계속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거의 매일 전화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얘기하였고 갑은 을에게 힘든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위로해 주었다. 갑은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지쳐갔다. 어느 날 갑이 을에게 나도 우울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자 을은 미소 지었다.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얼굴로 나와 버린 것이다. 이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갑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가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이다. 아직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한 단계도 아닌데 목표대로 나가고 있다는 게 배 아팠던 것이다. 을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갑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결국 갑은 그런 을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다. 관계 단절에서 오는 마음의 회복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 갑은 자랑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음의 회복에 쓰일 에너지를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해서 쓸 수 있으니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을은 갑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 경우는 성과를 이루어낸 커다란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표 설정을 실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을 뿐이지만 을에게는 배 아픈 자랑으로 느껴진 것이다. 처지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을은 비슷했던 처지에 친구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낀 것이고 부정적이고 불안한 자신과는 달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의지를 보며 질투를 느낀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 시기와 질투는 경쟁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만 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낭비를 줄일 생각은 안 하면서 이웃의 수입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야말로 성품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대로 사고하게 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만 품는다면 그 사람의 사고 논리는 그렇게 고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점진적으로 위와 같은 나쁜 성품의 사람이 되어간다. 또한 자랑은 증오를 남긴다는 말이 있다. 갑과 을의 사례에서 보드들은 갑의 애정어린 조언을 듣고 시기와 질투로 갑을 끌어내리려 했고, 갑은 그런 을의 행동을 보며 관계를 단절했다. 갑과 을은 양측 모두에게 배신감을 남겼고 증오라는 감정을 불러온 것이다. 갑은 을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어가는 걸 보고 오히려 끌어내리려는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게 되고, 을은 친구라면서 나와 단절했다는 괘씸함으로 역시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게 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기쁜 일을 전혀 나누면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삭막하고 씁쓸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기쁜 일을 자랑하고 싶다면 나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하는 편이 낫다.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아직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타인의 성공을 원동력으로 삼아 자신 발전을 위해 쓰기 때문이다. 시기와 질투, 증오심으로 변할 염려는 적다.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비슷했던 사람이 성장을 이루면 배가 아픈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장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것보다 기쁠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빼고는 없다고 봐도 된다. 때론 가족도 질투를 하는데 남이야 오죽하겠는가. 자랑을 해서 괜한 시샘과 질투를 불러오는 것보다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낫다. 시기와 질투로 인한 구설수에 휘말려서 괜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를 아껴서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정말 내 주변엔 진정한 친구나 지인이 없는 건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다. 생산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있을 수는 있으나 만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쏟는 노력이 확률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위의 3가지를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서 지내길 바란다.